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애가 벌써 11살이 되었으니 제가 시집와서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웃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생판남인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게는 동서가 늘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은 제가 결혼한 후에 4년 후에 시집와서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아 올해로 6살이 된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서도 저도 둘 다 아들을 낳아 비슷한 고충을 겪을 것이며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제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던 동서는 워낙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커리어우먼이 되기를 꿈꿔왔으니까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물론 동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서보다 더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을 하다 결혼하면서 현업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프리랜서로 적당히 돈을 벌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제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도 동서보다 많고 먼저 시집와서 큰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한 번에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 이해하려 했지만 아래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대만족당하는 것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저는 동서에게 함부로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유론적으로 시댁이라는 건 지가 동서를 더 아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서방님과 처음으로 동서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 시부모님은 동서를 매우 반기셨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서방님보다 돈을 잘 버는 며느리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이와 달리 저는 집에서 일하느라 바는 가정주부이므로 저와 비교하실 수 있었겠죠.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좋을 때는 좋지만 일이 없는 때는 너무 없을 때도 있어서 연봉으로 따지면 동서에 비해 한참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옛날 사람들이시므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서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저런 상황에서 생겨난 며느리가 슴슴한 것도 좋고 애교도 많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알게 모르게 저와 동생을 차별하셨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은근히 동생을 챙기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제게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고 더 낮은 자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동생과 같이 시댁에 비싼 선물을 줄 만한 여유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한 이유로 동생이 매번 내 앞에서 돈을 자랑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참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도 비난하지 않으셔서 내가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상위자를 무시하고 자신만을 잘난 동서가 유일하게 약해지는 존재는 바로 조카였어요. 남들은 다 개무시하면서 자기 자식은 얼마나 예뻐하는지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였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혀를 내두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한다며 영어 유치원에 보내며 학구열을 불태는 건 당연했고 갓난아기 베네쩌고리도 꼭 백화점에서 브랜드 옷만 입혀줬어요. 유모차도 1,000만 원짜리에 분유도 최고급으로만 먹였으니 자식을 사랑하는 게 끔찍했네요. 동서 아이를 낳고 같은 아들이라 저희 아들이 쓰던 것 중에 깨끗한 물건들을 나눠주려 했더니 자기 아들이랑 우리 아들은 급이 다르다며 받지도 않던 동서였어요. 어릴 때야 처대로 애를 다독이는 거겠죠. 아니요. 그러려니 했지만 아이가 커가는데도 유별나게 키우더라고요. 간식은 당연히 천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만 먹이고 길에서 파는 음식이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는 사전적으로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핫도그 하나 사다 달라고 했는데 같이 있던 조카도 사주냐고 했더니 자기에게는 그런 저질 음식은 안 먹인다며 맛있게 먹는 우리 아들 면박을 주더라고요. 형님, 우리는 그런 걸 먹이지 않는데 내 앞에서 그런 걸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 태영이가 먹고 싶다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원준이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건 형님의 아들이나 먹이세요.
저희는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신경 써서 챙겨주고 싶습니다. 신경 쓰면서 먹이는 거야? 그런 걸 애들한테 먹여서 좋은 건 뭐가 있겠어요? 동서야, 그래도 이 정도는 다 먹이면서 키워. 동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평생 안 먹을 것도 아닌데. 동서, 너무 유별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유별해? 형님이야말로 남의 자식한테 신경 쓰세요. 자기 자식 어떻게 키우던 알바 아니지만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유별한 소리를 왜 해요? 내가 그만큼 자식 생각하니까 열심히 키우는 거죠. 제가 형님처럼 대충 사는 줄 알아요? 형님이나 잘 하세요.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유난스러워서 한마디 했더니 도끼 눈을 뜨고 지랄을 하는 거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없었지만요. 동서는 말만 떼면 자기 자식을 자기가 알아서 키워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 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원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놀랐지만 전화를 받아보니 뜻밖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나중에라도 알아보기로 결심했고 들어봤더니 처음에는 빙빙 돌리며 자기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니 결국 애를 좀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늦게 퇴근하는 일도 찾을 거고 너무 바빠서 아이 등원도 못 챙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직할 때까지 형님이 우리 원준이 좀 봐줄 수 없을까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 픽업해주고 밥 챙겨주는 게 다예요. 그동안은 시터 이모님들을 썼었는데 요즘은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원준이가 너무 싫어해서요. 동서 말로는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밥 챙겨 먹이고 간식 정도 챙겨주면 된다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않아요. 남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동서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유난인지를 알아요. 그렇기에 그런 동서에게 맞춰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 문제로는 제가 처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랑도 싸우게 되니까 제가 성심성의껏 해봐야 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미적대며 싸늘한 척을 하자니 꼭 부탁하겠다 싶은지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글쎄, 내가 아무리 동서보다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도 내 일이 있고 우리 태영이도 있잖아요. 우리 집과 동서네 집 오가면서 힘들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부탁드려요, 형님. 제가 언제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있는지 봤어요? 제가 왜 이럴까요? 맨 입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모님들만큼 챙겨드릴게요. 그냥 사람을 쓰지 말고. 불편하다 해도 가족 간에는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제 동서를 못 맞추는 건 알아주셨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프리랜서이시니 일을 조절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실 수 있겠죠. 제가 그만큼 챙겨드릴 테니 좀 도와주세요.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나오면 퇴직금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5천만 원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솔직히 어느 정도의 수고에도 남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님,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거야. 솔직히 제가 동서가 말하는 조건에 흔들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매달 400만 원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프리랜서인 제 자신으로서는 그 정도 챙겨줄게 하면 당연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이직에 성공하면 퇴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동서랑 제가 잘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돈에 흔들려서 웃음이 날 정도였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이기도 하고 조카가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라서 결국 이야기를 수락했습니다. 저도 같은 남자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요령도 알고 있고 저희는 이미 사춘기 나이라 더 이상 손대줄 일도 별로 없으니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카를 픽업하고 챙기며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조카도 저를 많이 따르고 저희 아들도 동생을 좋아해서 별로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힘이 안 들지 않았죠. 아이마타를 돌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일도 줄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하니 일을 하고
애국원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도 제가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차라리 내 새끼를 챙기는 게 편하지. 남의 새끼를 챙기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더구나 동생이 좀 깐깐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보니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안악중지하는 동생은 저한테 애를 맡기고도 참 걱정하는 게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뭐 했는지 TV를 보여주면 뭐 보여줬는지 교육적인 것을 시켜라. 한시라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게 잔소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뭐 하나를 먹이는 것도 하나하나 따지고 기르는 음식은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있더니 하다 보니 저도 마음 편히 조카를 졸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좀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우리 아들을 키울 때보다 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카가 귀엽고 착해서 동생보다는 어린 조카 걱정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애를 돌봐줘도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저는 본체 만족하고 그 와중에 아이한테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제가 괴롭힌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꼬치꼬치 자세히 물었습니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한 번 시작한 일이니 받았던 대로 충분히 참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돌봐준 지 반년이 지난 동안 동사시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줄게라고 하기도 했고 이러한 동사시 핑계를 끊겨들었는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 심드렁해진 저도 짜증이 났어요. 그동안 조카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비가 줄고 손해가 컸을 뿐 아니라 기대했던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 시킨 동생은 돈도 안 주고 미안한 줄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짜증났지만 가족끼리 너무 돈도 나는 것도 그렇고 설마 자기 해가지고 장난은 안 치겠지 싶은 마음에 저는 반년간 동생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제게 먼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동안 충분히 기다려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 동생은 듣는 기색도 없었죠. 그러자 저도 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 싶어 속이 끓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이러니까 하루 종일 노는 줄 아는 건지 제가 자기 애 봐주는 전숙시터인 줄 아는 모양이다 싶은 거죠. 물론 저도 조카를 예뻐하고 집에서 일하는 제가 회사 다니는 동생보다 사정이 나으니 아이를 봐주는 것 자체 불만은 없었어요. 동생의 사정을 봐서라도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일 텐데 다만 동생의 태도 때문에 저는 동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애초에 먼저 그런 약속을 한 것도 동생이었는데 수고비를 제대로 주겠다고 했으면서 말을 바꾸고 피해 다니는 건 사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사정이 어려워서 돈은 못 주겠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남아 있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텐데 동생은 나에게 자기 자식을 맡겨놓고도 고마울 줄은커녕 구해준 사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이라 제가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기다려주던 저도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다간 완전히 호구 취급 당하겠다 싶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느 때처럼 조카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온 동서에게 이 얘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원진아, 엄마 왔어. 우리 원준이 오늘도 잘 지냈어? 원준아, 어디 있니? 동서가 원준이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아직 깨우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동서는 그 전에 뭐를 잊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없으세요. 제가 뭘 한다고요? 동서가 우리 집에 왔으면 먼저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질도 않는 아들을 찾으며 얼굴을 보는데도 인사할 생각은 없다는 걸 생각한 모양이에요.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형님? 제가 인사해봐도 반기지를 않으시면서 동서한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동서한테 먼저 인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하는데 싫을 사람이 있겠죠. 오늘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이제 와서 무슨 인사를 받고 싶다고요? 동서는 정말 날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은 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지 동서요. 그래도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 여유가 없어도 내가 동서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내줘야지. 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바쁜 사람을 붙잡고 왜 그러시는지 진짜. 동서가 바쁘다니까 짧게 말할게. 앞으로 원준이 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동사가 아니에요. 수고비 얘기부터 해놓고 여태 입 닦을 때 내가 계속 동서 편의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네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형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애 좀 챙기는 게 왜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로 생색을 내요? 생색 내가 그동안 애 봐주는 동안 동서 나한테 고마운 적 있어? 동서야말로 그동안 나한테 애를 맡겨두고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동서는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부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도 집에서 놀지 않고 내일 있고 바쁜 사람이야. 집에서 일할 거라 하루 종일 놀진 않아. 근데도 동서 사장이 한마디 하니까 애를 맡아주기로 했지. 근데 동서야, 나한테 어떤 약속했어? 월급 400만 원에. 동서가 퇴직하면 5천만 원을 준다며 하더니 그렇게 약속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동서는 약속을 지켰어. 반년 동안 나도 참았어. 그동안 귀여운 조카를 보면서 도와줬지만 이제 맨입으로는 그냥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준 것에 대해 동서가 고마워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다고 동서가 나에게 고마워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도 호구직은 그만둘래. 아니면 약속대로 수고비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는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제대로 맡길래. 형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400에 5천만 원을 진짜로 믿었었어요. 세상에, 제가 형님이 이렇게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람이라는 걸 몰랐네요. 없는 사람들이 더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가족끼리 돈을 받아 먹으려는 거였어요. 뭐, 돈을 받아 먹는다 해도 동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심하진 않아요. 누가 들으면 내가 날조라도 한 줄 알겠어요. 언제 내가 그렇게 다르다 그랬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도 동생이랑 약속한 대로 해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아요? 우리를 키울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일했답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면 그냥 집에 있는 김에 애를 데리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애 하나 키우는데 400만 원도 최고로 낭비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 퇴직금을 다 가져가려 했어요. 형님, 진짜 도둑놈 같네요. 저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형님이 적당선에서 거절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여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했나요? 저는 진짜 형님이 이렇게 영악하다는 줄 몰랐어요. 동서가 내뱉는 막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먼저 돈을 줄 것이라고 한 것도 자기고 아이를 맡길 것도 자기인데 왜 그런 식으로 영악하게 말하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찌 어이가 없었어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동서의 머리카락을 잡아 찢어 놓을 뻔했지 뭐예요?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며 잘난 척하는 형님이었습니다. 맛으로 살 줄 알았던 사람이지만 나이를 먹으며 개념도 흔들어 먹은 건가?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나 싶었지만 그게 아니네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내 시간을 버려왔구나.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 사람을 챙겨줬을까? 진짜 후회가 들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는 게 더 무섭다고.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럼 나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싶네. 내 앞에서 돈 노름할 때는 언제든지 하는데 그 돈 나 떼주라니 이제서야 아깝다고 하네. 그러면 애초부터 넘겨주지 않았어야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악한 사람 아니야? 애초부터 나를 배신할 생각으로 그러던 거야? 왜 그랬는지. 진정한 형님이랑은 무슨 말이 안 통하네요. 하긴 대학 간판부터 차이가 나는데 형님이랑 나랑 말이 잘 통하는 게 이상하죠. 아무튼 저는 형님 말에 동의 못하고 내일도 애를 맡길 거예요. 동서야말로 귀가 먹었어. 이제 조카를 못 봐준다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미리 말하고 인수인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만한다고 하면 그게 무책임한 짓이에요. 형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도 안 다니고 혼자 일을 하니까 생각이 없는 건가요? 세상이 형님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할 때 하더라도 저가부터. 사람을 새로 구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해요. 어쨌든
내일도 데려올 거니까. 형님도 적당히 좀 하세요. 그날 배운 것이 있었네요. 지능은 성적순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다니는 걸로 모든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밖에서는 멀쩡히 사회생활하기에 말을 알 줄 알았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끝이 없답니다. 동서와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후 결국 제대로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영양한 적이 있다고 하니 진짜로 영양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동서를 많이 도왔던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냥 더던 게 아니라고요. 말이에요, 어머니. 젓가 클 얄코예요. 통화 가능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일이 있기는 있죠.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가뜩이나 일이 몰려서 바빠 죽겠는데 동서는 자기 이직 준비해서 저한테 조카를 떠맡기더라고요. 제가 요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래도 요즘 고생 많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는 둘째에 비해 사정이 나아요. 집에서 일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쉽게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조카를 돌봐주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정도로 힘든데도 동서에게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조카를 잘 챙겼어요. 심지어 우리 아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네요. 월급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 일을 포기하고 돌봐주기로 한 것인데 동서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걔는 돈이 부족한 애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주기로 한 것이라면 줘야죠. 참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반년 동안 기다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이제야 동서가 적반하장을 하더라고요. 글쎄, 동서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고, 없는 사람이 더하다고 말하며 영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둘째가 정말 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 영악하다면서.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는 소리야? 둘째에게 그렇게 안 받는데 애가 심하네. 저도 어머니가 동서를 더 아끼시는 줄은 알아. 하지만 제가 동서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원준이 제 아들보다 더 신경을 써 주었는데 동서가 어떻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언제 또 둘째만 신경 썼다고 했나? 그러니 너도 내 며느리인데 근데 걔가 왜 이러나? 정말 내가 원준이 얼마나 챙기는지 나도 알고 있어. 사실 그동안 동서가 자기보다 모자란 저를 무시하고 화내는 것은 다 참았지만 먼저 약속해놓고 되려 저한테 화를 내니까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서 또 참을 수가 없어서요. 동서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불편해서 입 다물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저도 할 때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거지. 나도 어디 영악하게 해보려면 못할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난 동서를 아끼시는 건 알지만 결국 큰며느리 노릇하는 건 저고 나중에 제사 챙겨드릴 것도 저희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를 너무 못 알려주신다면 요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척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렸더니 이번 일에 대해 어머니께서 들어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신지 제 대신 동서를 타일로 보내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속상해했으면 평소엔 참고 넘기는 애가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니? 이번 일은 아무래도 둘째가 잘못한 것이겠구나. 둘째에게는 내가 얘기 잘할 테니까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형제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저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동서랑 잘 풀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모욕을 듣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제 어머니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릴 테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끊고 얼마나 지난 후였을까요? 그날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러 온 동서가 잔뜩 화가 났다고 들어왔어요. 형님, 진짜 저랑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했길래 어머니가 전화해서 혼을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나도 동서한테 그런 식으로 20마디 하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 동서가 내 말은 안 들어먹긴 해도 어머니 말은 듣겠지 했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움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무엇을 하랬어요? 저도 아랫사람 도리 잘하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형님 때문에 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질 경우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 돈 몇 푼이 집안 분란만 더 심해지게 들어가야 속이 편할까요? 나는 진짜 형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봐도 어머니는 날 더 좋아해 주실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널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내 편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동서는 시부모님 제사를 안 챙길 거고 나는 챙길 거니까. 아무리 예쁜 둘째 며느리라도 큰며느리 편 들어주셔야죠. 그리고 말 조심하세요. 동선이 불난 것은 먼저 만든 것인데 동서는 아주 큰며느리니까 유세야. 진짜 기가 막혀요.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혼난 것에 분노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듣고 아마 그녀는 처음 시집갔을 때라서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테니까 심지어 자신은 친정에서도 그런 증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니 그것은 더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일러줬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서에게 한 방을 날렸고 동서가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동서가 다시는 조카를 내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서는 뻔뻔하게 계속해서 조카를 내게 부탁했다. 낯선 어른이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 문 앞에서 진동을 울리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저 먼지가 큰 어머니 맞으시죠? 원준이 엄마가 부탁했어요. 제가 근처에서 살아서 픽업하러 왔거든요. 원준이 엄마가 여기 두면 된다고 하던데 동서는 정말로 평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집요한 정도는 몰랐네요. 쟤를 무시해서 일부러 더 그러는 건지 정말 다른 이유로 그런지 몰라도 고집이 심한 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까지 온 조카를 거절할 수도 없고 결국 그 후로도 조카를 돌봐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번 기회에 조카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생인 동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조카에게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원준아, 너도 큰엄마를 좋아하니? 네, 저는 큰엄마를 좋아해요. 그럼 원준이는 엄마와 큰엄마 사이가 안 좋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 왜요? 큰엄마와 엄마가 싸웠어요. 글쎄, 싸웠다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원준이의 엄마가 큰엄마를 싫어하는 것 같아. 원준이의 엄마가 큰엄마를 힘들게 해서 앞으로는 큰엄마가 원준이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할 것 같네. 근데 엄마는 원준이가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도요. 보고 싶고 오래오래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왜냐하면 엄마가 큰엄마를 힘들게 했거든. 엄마가 큰엄마를 괴롭혔어. 응, 원준아. 엄마가 큰엄마를 너무 괴롭혀. 너희 엄마가 큰엄마를 너무 싫어하나 봐. 저는 어리긴 하지만 똘똘한 조카에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아이에게 자신의 엄마가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지 망설였지만 아이가 더 커서 전에 동서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조카가 자신의 엄마를 미워할 일도 아니고 애월은 조카가 자신의 엄마에게 잔소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앞에서 엄마가 아니라 제 편을 들게 되면 동서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요. 다행히 평소 동서가 제 앞에서 쉽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조카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나쁘다. 큰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약속도 안 지키고 큰엄마를 괴롭히고 그래? 원준이가 생각해도 약속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 나중에 원준이가 엄마에게 착한 어른이 되라고 꼭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엄마에게 큰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할 거예요 라고 전해줄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큰엄마와 함께 원준이와 계속 놀고 공부도 시켜주세요. 저는 다른 이모들과 있는 것보다 큰엄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다른 이모들은 불편했나요? 다른 이모들은 큰엄마처럼 재미있게 해주지도 않고 흘리면 혼나고 짜증내고 자는 게 큰엄마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큰엄마와 태영이 형과 함께 놀기도 재밌어요. 아무튼
저는 큰엄마와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싸우지 마세요. 큰엄마네의 동석의 사촌을 삭혀주던 업무를 이제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조카가 제가 좋다며 애원하여 말을 하니 마음이 또 약해지더라고요. 그 콧대가 높은 동서가 처음으로 제게 부탁까지 해서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이 나았다는 말인데 동서도 그걸 알면서 왜 그리 나를 무시했을까 이해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 같아서는 그 후로도 계속 막무가내로 아이를 돌봐주고 도망치듯 출근하는 동서에게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다주고 싶었는데 조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아이를 생각하면 매몰차게 굴 수 없겠다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동서를 엿먹였던 제가 마지막으로 제목을 제대로 받아내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주기로 한 돈을 안 주면 사기라 하던데 제가 제 몫을 직접 받아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제목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라도 붙이던가 동선에 가서 돈 될 만한 물건이라도 챙겨 나오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빚쟁이가 된 듯한 심정으로 동선의 집에 쳐들어가 제되었습니다. 주말 대낮에 말도 없이 찾아가자 동선은 물론 서방님까지 깜짝 놀라셨죠. 어느 형수님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신지요? 호랑이가 같이 오셨네요. 어머니, 오랜만이시에요. 아니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제가 동서 씨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이 집은 예전에 집들이 할 때 말고는 처음 왔는데, 그렇죠. 아, 원준 씨와 약속이 있으세요. 여보세요. 누구 오셨나요? 형님, 여긴 어떤 사정이세요? 동서 씨는 제가 별로 환영받지 않는 것 같아서 얼굴을 좀 피해주세요. 그래도 매일 함께 지내는 우리 사이라면 동서 씨가 매일 원준 씨를 데리고 오니까 저도 동서 씨네 집에 한 번씩 와봤어요. 아니, 하지만 연락 없이 갑자기 와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동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준이를 더 못 봐준다고 했는데도 아득바득에 데려다 놓고 도망치듯 가버린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니에요. 서방님, 글쎄, 동서가 사람을 꿈으로 부려먹으면서 갑질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애를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원준이를 인질처럼 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가버리는 거 있죠.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건 형님이 갑자기 못 봐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갑자기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계속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애를 길에 냅두죠. 그래요. 그럼 그동안 돌봐준 갑이라도 잘 챙겨줘. 내가 벌써 반년 넘게 봐줬으니까. 400만 원에 6개월을 곱하면 얼마야? 2,400인가? 거기다가 퇴직금 5천만 원. 그럼 내가 딱 그만큼 여기서 받아가면 되겠네. 아, 퇴직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밀린 임금만 받을까? 동서, 나 오늘 동서한테 빚 받으러 왔어.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을 만큼만 챙겨갈게. 제가 떼인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동서가 눈이 휘둥그려져서 저를 쳐다만 보더라고요. 서방님이나 동서나 다들 제가 지금 받아야 할 돈을 준비하라는 뜻이었나 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싶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작정을 하고 쳐들어간 저는 말리는 동서를 무시하고 곧장 동서의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집 구조야 전에 와봐서 알고 있고 그 드레스룸에 동서 물건이 몇 천만 원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저한테 자랑하던 명품 가방 몇 개만 가져가도 받을 돈은 충분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리낄 것 없이 동서의 물건들이 있는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세요? 진짜 빚이라도 받으러 온 거예요.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드레스룸은 왜 열어보세요? 얼른 나와요. 역시 대기업 다니는 우리 동서.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얼마인지 이 가방이 자랑한 동안 맞아요. 이것을 사려고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랬었죠. 이게 한 1,000만 원에 팔리는 거였던가요? 이런 것은 중고로 판다 해도 잘 팔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있으니 나머지는 1,400만을 더 모아야겠네요. 어디서 최근에 산 가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상이 팔릴 때 잘 팔리겠죠. 아니면 시계 같은 걸 챙길까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잘 몰라서 말이에요. 시계는 어느 정도에 팔까요? 500 정도로 하려나요? 형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돈 대신 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요거요. 얼마에 파는 줄 안다고 함부로 선물 받고서요. 형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와서 얘기하세요. 어머, 서방님, 저도 참 얘기로 풀고 싶은데 이미 그 방법을 써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동서랑 저랑 서로 쓰는 말이 다른 건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서가 주기로 한 돈 달라고 했을 뿐인데 저더러 그 돈을 진짜 받으려고 그랬냐면서 영악하다고 비웃고 가버리더라고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도 정도가 있지요. 제가 등심도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참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혹은 등신 안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당신, 그동안 형수님한테 애를 맡기면서 당신이 말씀하실 의도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수정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속말로 다 해버렸더니 동서도 이제 더는 어떤 말도 못 하더라고요. 동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그러한 말을 듣자마자 속이 달아질 것 같았어요. 슬금슬금 고개를 젓고 있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동서가 그동안 나를 경멸했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동서도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것 같았으면 좋겠다 싶었죠. 알겠어, 형님. 이야기하자. 싫어도 나는 더 이상 동서와 얘기하지 않겠어.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동서랑은 더 말할 게 없네. 오늘도 내가 내 몫만 챙겨갈 거야. 그만이야. 동서랑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동서는 한참 어리게 느껴져. 원준이보다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원준이랑도 얘기해봤는데 원준이는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그걸 보면 말이야. 원준이는 동서와는 다르게 다행인 것 같아.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형님이 원준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요? 우리한테 무슨 짓이냐고요? 그게 아니죠. 동서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줬지. 내가 무슨 짓을 했어 없어요. 다른 말을 한마디라도 안 한 게 없어요. 동서가 나한테 한 말이나 행동을 원준이가 들으면 안 되는다는 거지. 근데 그런 행동을 동서가 왜 그러나요? 뻔뻔하게 했었나요? 제가 조카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동서는 좀 전보다 더 황당해하며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이 자기 자식 귀에 들어가는 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똑바로 하고 있어야지. 이제 와서 창피한 일을 후회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동서와 한창 싸우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원준이가 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엄마, 또 화났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 왜 자꾸 끊임없이 괴롭히세요? 엄마 때문에 큰엄마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엄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 착한 큰엄마에게 왜 이렇게 못됐게 약속도 안 지켰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 거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 원준아, 원준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를 정말 미워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인가? 엄마가 나쁜 짓을 한다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하지만 원준은 엄마에게 실망했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은 엄마를 존경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원준아. 엄마가 큰엄마에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거야? 나도 다 들었어. 엄마가 큰엄마에게 줄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공짜로 먹였다가 큰엄마가 더 큰 어른인데 그냥 함부로 한 거라는 걸 이제야 다 알았다. 동서는 조카의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서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엄마든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거기다가 그동안 자기 세상의 전부라며 과시하며 키웠던 자식이었으니 동서는 더 충격을 받았을 거야.
어디서든 자기 잘난 채 살던 그 사람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 어떤 기분이겠어. 동서는 정말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아들을 달래기 시작했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냐? 큰엄마와도 사이 좋아. 아닐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응, 그리고 약속도 지킬 거예요,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엄마, 진짜 큰엄마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럼, 당연하지요. 엄마가 원준이한테 거짓말하는 거 봤어? 진짜 약속할게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앞으로 큰엄마를 괴롭히고 못되게 굴면 안 돼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동서 그 약속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동서라도 자식 앞에서까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어요. 제가 좋네요, 형님. 약속 다 지킬 테니까 손에 든 거 내려두세요.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 드릴 테니까. 어린 조카 때문인지 드디어 제게 백기를 드는 동서를 보러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면 부모 없다고 하는데 역시 동서도 어린 조카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다시는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며 제게 약속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나 진짜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뒤늦게 다른 얘기를 할 경우 나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 말대로 자식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형님 뜻 잘 알아들었으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대신 앞으로도 원준이를 잘 챙겨주시길 바래요. 나는 동서가 다시는 원준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동안에 내가 원준이에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동서도 알겠지만 왜 그러셨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 뭔가 감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께 감사한 마음은 내가 갖고 있었어요. 맞아. 동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해. 그렇다면 앞으로 동서가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확신해. 그래,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돈을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가족끼리라도 계산은 꼼꼼히 해야 미안한 일이 없겠죠. 하지만 동서가 그만한 돈을 제게 줄 정도로 어려운 처지는 아니라고요. 게다가 제가 조카를 도와주는 덕분에 이직 준비도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연봉도 한참 더 올리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해요. 덕분에 동생은 약속한 대로 퇴직금 5천만 원을 손쉽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도와주었던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직에 성공했으니 다행이에요. 전 직장보다 더 높은 직급과 연봉을 받으니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동생을 도와준 덕분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동안 원준이 잘 보살펴줘서 동생이 이직 준비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군말 없이 퇴직금을 드렸죠. 또 무엇을 원하시나요? 동서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래? 동서는 가끔 보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맹한 구석이 있어. 동서 이럴 때는 돈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동서한테 도움되었다고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돈귀신이 붙은 줄 알아? 알아요. 저도. 형님이 그동안 힘써주신 거 솔직히 원준이 남의 손에 맡길 때는 걱정도 많았는데 형님이 돌봐주신 뒤로는 저도 걱정 없기는 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해요, 형님. 동서가 원인으로 순순히 인정을 해주네 알면 됐어. 그리고 앞으로는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물에게는 용서해주세요. 저도 혹시나 해서 옆구리를 찔렀었던 건데 어쩌다 보니 동서가 쑥스러워하며 고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먼저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엎드려 절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서에게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동서도 영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건지 동서가 외동으로 성숙하게 자란 것이라 그랬던 건지 저희가 너무 코드가 안 맞았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식구인데 잘 지내면 좋을 거죠. 원래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기도 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니 이번 일로 저희 동서 지간이 더 돈독해지고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